global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혜린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는 내구재 주문 등 지표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지만 사실상 혼조 양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출구 전략 우려가 아직까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유럽 역시 이거를 연속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증시가 오늘 장중할 때 3% 넘게 밀리면서 계속해서 하락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플러스 국면으로 좋아 보이는 날인데요. 섹터로 들어가 보면 오늘 CJ그룹주가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개장한 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각 현재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은 변동성이 오늘도 상당히 큰데 우리 증시는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외국인들도 사는 것 같은데 수급 살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월요일이죠. 비가 오는데요. 사실 오늘 미국과요, 영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들, 즉 외국인들도요 크게 움직이지는 일단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일본 증시가 지난주에 핫 이슈였고요. 오늘도 니케이 증시 일단은 좀 급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결국엔 미국이 휴장인 가운데 시카고 거래소에 상장된 니케이 선물 지수가요, 주말에 3%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지수를 일단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먼저 빠지고 최근에는 환율이 원래 환율이 먼저 움직였었어요. 엔저가 되고 니케이가 가속화가 됐었는데 니케이가 좀 빠지다 보니까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4,000선에 대한 니케이 지수 지지력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14,000이 깨질지 안 깨질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 좀 세게 나왔죠. 거의 10% 가까이 고점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미국장이 또 개장 이후에, 즉 오늘이 아닌 내일 이후에 좀 달러 강세야 여부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월요일부터 좀 하는 건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수급 상황을 숙매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 전기전자 삼성전자 158억을 사는 거 이외에는 그다지 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금융업종, 통신업종 이런 걸 많이 샀었는데요. 외국인이요. 오늘 전 업종을 거의 다 팔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을 일부 사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속내로는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천천히 하자 이런 좀 표현을 써봤는데요. 즉 외국인은 급할 게 없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6월 커드러프 유칭데이도 아직 만기일수, 거래일수로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장이 휴장이면요 크게 외국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옵션 전략에서 치면은 굳이 양매도 전략을 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기준은 255 라인에서 260 라인 이 박스권이 전망이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 좀 보고 판단하자. 역시 기간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저가 매수세로 좀 나서는 모습. 지수가 아침에 잠깐 빠졌었는데요. 연기금이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전기전자랑 운수장비, 아무래도 엔저가요 좀 속도가 엔화가 지금 오늘 100엔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지난번에 100엔을 돌파했을 때 심리적 저항선은 4번째 만에 돌파를 했는데 저는 깨지기 쉽지 않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으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엔화가 결국엔 추스러 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을 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원화 약세가 그동안 가파르게 진행이 됐죠. 엔저랑 같이 어떻게 보면 원화 약세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동차가 선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엔화가 강세로 들어와서 된다면은 원화는 약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 특히 연기금 같이 어떤 롱텀 펀드의 식의 어떤 투자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밸류에이션, 즉 퍼로는 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냐? 우린 겁이 안 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조금씩 팔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 매수세로 좀 변할 수도 있고요. 오늘 또 핫 이슈가 있죠. 지난주에 있었던 조세피난처 대기업 명단을 또 오늘 2차적으로 뿌린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오늘 코스피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간이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오늘 그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동반 매수 9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혼자 코스피처럼 20억 정도 팔던데요. 거래가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기간이 이 속도라면은 200억 정도 순매수를 가담해 준다면은 그래도 코스닥 내 어떤 실적주들 위주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어떤 상승 랠리를 하지 않을까. 결국 차별화된 시장, 지수랑 상관없는 그런 종목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겠다. 오늘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큰 그림에서 보자면 시장이 지금 크게 관심 쓰는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언제쯤 축소될까 그 시기가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온다고 하니 역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당장 오늘장 전략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 증시의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라인이 될까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한번 목요일날 폭락 이후 질문 드렸을 때 ETF를 오히려 추가 매수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장도요, 14,000, 좀 전에 말씀드린 근데 이제 기준점은요, 저는 지수보다는 환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달러가 좀 전에 100.8엔, 지난번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하락장에서 100.8엔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말하는 사이에 다시 내려왔다가 101엔을 지금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엔화가 심리적으로 100엔을 돌파했을 때 4번에 걸쳐서 저항을 받고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속화를 붙으면서 103.5엔까지 갔었던 거고요. 이번에 100엔이 무너지기는 역시 저항을 했던 세력이 있듯이 지지를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100엔을 넘어서면서 거기에 대해서 팔려는 세력이 포기를 하고 결국에 쇼커버를 나서면서 더 많이 추가 상승 오버 액션을 보였던 거고요. 이번에 100엔, 즉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니케이 지수의 지지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케이 225 지수로만 보면요. 60일 이평선이 지금 13,200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 강력하게 100엔을 뚫어줬을 때 13,800에서 니케이 지수가 올라왔고요. 이 이평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위로 향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최대의 저점은 한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100엔을 돌파했을 때 13,800 정도, 한 200-300포인트 정도가 더 남지 않았나,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지만 환율의 흐름, 엔달러 흐름, 이 100엔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결국 니케이 증시의 추가 조정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돌리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매주 목요일날 발표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 지표가 계속 좋았습니다. 이 지표가 좋았다는 건 뭡니까?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왔었던 거고 미국 지난주에 연준의 회의록에서도 이제 공개가 됐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면 그리고 버냉키의 입에서도 나왔지만 경제 지표가 정말 좋아진다면은 양적 완화를 축소할 의향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게요. 최근에 30만 건 초반대를 계속 기록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번 주에 20만 대 건이나 30만 대 정말 초반으로 내려간다면은 미국이 경제 지표로 계속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달러 강세로 가겠죠. 만약에 달러 강세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다시 즉 100엔, 102엔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한다면은 역시 미국의 시장에 의해서 엔화도 지금 흐름이 좌지우지 될 거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요 일본 중앙은행의
경제 위기에 대한 발언 미팅, 급속히 좀 미팅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수요일 날 오전 8시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지난주에 구르다가 좀 어떻게 보면 발언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채금리가 상승할 줄 몰랐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재계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던 분이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엔화를 좀 더 추가 조정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를 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헛소리를 할지 좀 엔화의 흐름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실 시장은요 그다지 재미없을 거라고 그리고 코스피 200 기준 앞서 말씀드린 255에서 260 라인 큰 폭의 조정이면 한 5포인트 정도를 제시해 드린 건데요. 지수상으로 보면은 1980은 넘기 힘들고 또 1960 밑에는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경제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의 엔화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해 보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하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 기업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상승이 좀 가파르게 했던 아모텍 그리고 이노칩 이런 종목들이요. 사실 실적이요.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최근에 매출 성장률은 좋았는데 이익 성장률이 안 좋은 회사들 얘기 한번 드렸는데요. 이 회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단가 압력을 받는 회사냐 아니면은 공급이 다변화가 돼가지고 즉 삼성전자만 납품하느냐 아니면 삼성, LG 그리고 중국의 HTC, 하웨이 등 여러 가지 부품 회사 심지어는 미국의 애플까지 납품하는 회사까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매출처가 다변화된 회사들은 결국엔 생존을 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우 하이텍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동차에 대한 어떤 경량화 작업이 외제차들은 지금 이뤄지고 있고요. 옛날에 어떤 후판, 강판 이런 것보다 더 강한 어떤 소재지만 가벼워지는 그런 신소재죠. 그런 부품 업체들이 자동차 또 부품업 중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받는 결국에는 실적이 유동성을 불러일으킨다는 똑같은 발언을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즉 국내 주식시장 오늘 선물지수로는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반포 정도 올랐고 코스피 지수 역시 5포인트 내외로 상승과 하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은 계속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엔화 흐름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기업은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은 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텍이라는 회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얘도 제가 말씀드릴 때 대비해 한 10%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결국은 오늘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 21선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버티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텍, 이노칩, 성우하이텍, 오텍까지 종목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환율과 실적 꼼꼼하게 체크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쌤 만나보겠습니다. 선물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진짜 금요일날 마감 1시간 남겨두고 255라인까지 밀리는 걸 봤는데 오늘 많이 되돌리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전일 금요일 장세 쪽에서 억지성 수급의 꼬임이 좀 발생이 됐었죠. 개인들의 주도주범 쪽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나왔고요. 그 부분 속에서 우상향 쪽으로 열어주는 모습들이 일부 포착이 됐는데요. 그 1시 40분쯤 금요일날 1시 40분쯤에 바닥 징후 이후에 돌려나가는 모습 쪽에서 그 추세를 좀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각 선물시장 쪽으로 상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개인들이 금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개인 수급의 변동에 의해서 시장이 일일비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부분에 대해서 1초 1비를 할구는 모습에 보면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 속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엔 매수로 화답을 하면서 시장은 위쪽으로 커플링과의 다른 공조 쪽의 디커블링 쪽으로 개인들의 수급과 반대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겠고요. 외국인들과 기관계 쪽에서 기관계 쪽에 소폭이나마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 1170억 정도까지 들어왔던 것들은
매도분엔 청산성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일부 부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주체 쪽으로 강하게 자신들이 주도를 하면서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제서야 조금 미결제를 좀 증가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신규 포지션들에 소폭이나마 들어오지만 개인들의 포지션에 매도 포지션들도 신규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일부 청산성의 매도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역시 수익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절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넘어가서 살펴보겠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 긍정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은 차익 거래 쪽을 먼저 보십시오. 출발되는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익 쪽에서 플러스가 되면서 출발이 되었지만 비차익 쪽에서 출발과 함께 눌려주고 있다는 양상 쪽이 나타나다 보니까 영향력이 미비해지면서 현물 쪽에서 강한 드라이빙 자체가 위쪽으로 열려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대형 쪽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중소형 중에한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 중에서 업종별 장세가 아니라 종목별 장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급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 대응 전략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을 따라다니면 안 되겠죠. 자, 표현력에 따라서 양쪽 방향을 다 열어둬야 되는 것이 파생임에 불구하고 이해력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오늘 딱 잡아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눌린 매수 자신 있게 여기서 매도 잘못되시면 안 된다. 아직까지 추세가 앞에서 오프닝 때 잡아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오후장에서부터 올라왔던 추세가 상승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될수록 눌린 매수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 자리가 좀 있습니다. 3분봉 개포정 차트에서 이미 올라타는 징후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바로 이 257.40 부근입니다. 이 부분에 지지 안착이 지금 나오면서 상승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금일은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을 보더라도 오전에 출발된 수급까지 모두 우상향을 좀 더 강하게 열 수 있다라는 거, 좀 상단 한번 터치 한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지 안착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유지 계속해서 지속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쪽을 볼 것이 아니라 눌림 의 저가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경감으로 최종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단 같은 경우는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죠. 위쪽이 이미 조금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고점 자리 강하게 뽑아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주도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금일자리 상단 밴드는 259.35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 0.5포인트 정도 주가 상승, 그 뒤에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는 258.25로 설정을 해보도록. 현재 2호 부근에서 지지력이 나오니까요. 나는 지금 쌤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변곡을 몰랐어요. 그럼 이제 따라갈까요? 라는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추격으로 따라붙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음봉이 떨어지는 자리에서의 꼬리를 아래 꼬리 또는 음봉의 몸통에서 잡으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추세가 상승 쪽이니까 그렇게 추격을 따라가는 쪽에서도 음봉에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구조, 매매 스킬을 좀 채우시고요. 도저히 그게 안 되시겠으면 샘플러스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방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단 밴드 257.40을 설정을 하니까요. 요 부분 오늘 종가상도 깨지지 않아 터치는 가능하지만 깨지게 돼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금요일 날의 이 상승세 사실은 시장이 마지막 쪽으로 이미 여기서부터 들어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때. 그런데 개인들이 여기서 억지성의 수급으로 인해서 땡겼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 거겠고요. 그 폭을 제대로 만회를 하면서 올라오면서 지금 이 상승마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레인지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한 번 더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받지만 종가상의 257.40을 반드시 지켜준다라면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을 조금 더 열어두면서 갈 거다. 그러면 현선물 동반 모두 다 눌린 매수 잡아서 끌고 가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림 매수, 절대 어설픈 매도는 아니다라는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김대웅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